안녕하세요. 예스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루시아님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에서 바보가 되려면 큰 바보가 되어라 라는 글입니다. 내가 흔히 받는 오해 중 하나는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하고 고집이 약간 세 보인다는 것이다. 나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나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고 고집은 지구 행성 최강이다. 하지만 나의 주 특기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다. 세상과 많은 충돌을 겪고 난 후 터득한 경지이다. 나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내 긴 머리를 두고 성화를 대셨다. 그 머리 좀 자르면 안 되겠니? 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나온 것 마냥 허리까지 머리를 기르고 다니느냐? 나는 크게 고개짓을 하며 동의한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미용실에 예약을 해놨어요. 저도 이제는 머리 짧게 자르고 정상인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으실 때 뽀얀 치아가 보여 나도 기분이 좋다. 다음 달에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는 더 길어진 내 머리부터 쳐다보고는 말문이 막히셨다. 내가 얼른 말한다. 엄마도 알다시피 나는 머리가 빨리 자라잖아요. 저번에 깍두기 머리로 잘랐는데 그새 이렇게 자랐어요. 어머니는 잘못 들었나 보청기를 귓속에 누르며 말하셨다. 작가 아니랄까봐 과장법이 심하구나. 짧게 자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엉덩이까지 길었단 말이냐? 나는 연신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자르기로 했어요. 이러다간 정말로 머리가 엉덩이를 덮겠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난 엄마가 담근 깍두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그렇게 어머니가 담근 맛있는 깍두기를 얻어가지고 나오면서 어머니 볼에 입을 맞춰드리며 말했다. 이 긴 머리 잘 봐둬요. 오늘 미용실에 가면 이후로는 머리 긴 아들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그래 잘 가라 하고 손을 흔드셨다. 그리고 머리 긴 아들을 다시 못 보고 며칠 후 무한의 세계로 떠나셨다. 왜 자꾸만 머리 자르라고 성화를 대시느냐며 30해 동안 대들던 한때의 어리석은 나를 너무도 후회하게 만들면서 누군가가 나를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 논쟁적으로 맞받아치곤 했었다. 비현실적인 것이 왜 문제인가? 모든 사람이 현실적이어야 하는가? 그런 세상은 숨막히지 않겠는가?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현실 밖으로 떠나봐야 한다.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비현실주의 학파라도 만들 것처럼 침 튀기는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지금은 격하게 동의하며 말한다. 당신 말이 맞아요. 어젯밤에 나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나도 정신 차리고 현실적이 되기 위해 회사에 취직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말린다. 그건 안 됩니다. 안 어울려요. 지금 이대로가 좋으세요. 논쟁은 더 강한 논쟁을 부른다. 삶의 시간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정신적 소모전으로 허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이 존재 깊이 몰두할 일과 대상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반응하고 있다. 세상에는 사실보다 믿음이 앞서는 사람이 많다. 어떤 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선동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진영을 나누어 자기 편을 감싸고 상대편을 무조건 비난하는 정치적 견해에서 특히 강하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분노라는 수렁에 빠진 가짜 지성이 작동한다. 그리고 함께 모여 큰 소리를 내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고 착각한다. 자신이 하는 말이 옳다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심리다.
카뮤가 지적했듯이 논쟁의 작동 원리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단순화하고 바라보기조차 거부하는 것이다. 어떤 이가 찾아와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말한다. 그분은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겁니다. 부정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능력 있는 지도자예요. 한마디로 조작 수사의 희생자인 거죠. 이럴 때 작가인 당신이 그분에 대한 지지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와락 잡으며 말한다. 어쩜 저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시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페이스북에 지지하는 글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면서 보니까 탈모 증상이 있으시네요. 저도 요즘 머리가 하루에 5올씩 빠져서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다음 책 저자 사인은 포토샵으로 만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적극 동의하고 동병상련의 공감까지 표명한 관계로 그 사람은 논쟁의 동력을 잃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선다. 나는 더 방해받지 않고 내 글쓰기로 돌아간다. 나의 심장은 왼쪽에 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뛰는 것을 오른손으로 확인한다. 이것이 좌와 우에 대한 나의 정치적 신념이다. 장자, 재물론에서 장자는 말한다. 내가 그대와 논쟁을 한다고 하자. 그대가 이기고 내가 졌다면 그대는 정말 옳고 나는 정말 틀린 것인가? 내가 이기고 그대가 졌다면 나는 정말 옳고 그대는 정말 틀린 것인가? 한쪽이 옳으면 다른 쪽은 반드시 틀린 것인가? 둘 다 옳거나 둘 다 틀린 경우는 없을까?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면 더 어리석어진다. 누군가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 생명에 관련된 일이 아닌 한 열렬히 동의해줄 일이다. 정말로 그가 옳을 수도 있지 않은가? 또 그가 틀리고 당신이 옳다면 굳이 논쟁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는 대신 크게 웃고 난 후 심호흡을 한다. 바닷가에 앉아 바다 소리인가 파도 소리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끼어들지 말고 웃으며 지나갈 일이다. 한 남자가 영적 스승을 찾아와 물었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이 말했다.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한다. 남자가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그렇다. 그대의 말이 옳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은 메시지를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돌아서면 나의 가슴과 의지를 따른다. 받아들임과 흘려보냄. 이 전략을 나는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와 논쟁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와 논쟁하는 것이다. 누구나 머지않아 죽을 것이기에.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대신 빠르게 동의하고 자신의 시간을 창조적인 일에 몰입하는 것이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관계법이다. 무의미한 논쟁을 끝내고 삶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내공이 아니라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내공이다. 밀림 속에서 동물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불필요한 의견 충돌 없이 서로 양보하고 도와가며 평화롭게 지냈다. 어느 날 호랑이와 당나귀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논쟁이 촉발되었는지 아는 동물은 없지만 당나귀가 한 말에 호랑이가 짜증을 내며 풀은 초록색이야 하고 외치는 것이 들렸다. 당나귀는 모두가 놀랄 정도로 더 크게 외쳤다. 아니야, 풀은 파란색이야. 그 후 초록색. 아니야, 파란색. 초록색이라니까. 파란색이라니까. 하고 연거푸 고성이 오갔고 시간이 가도 논쟁은 멈추지 않았다.
둘의 논쟁에 다른 동물들도 덩달아 편이 갈려 초록색, 파란색을 외쳤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밀림의 세계가 파국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동물들은 그들의 왕 사자를 찾아가 판결을 부탁했다. 사자는 당나귀와 호랑이의 주장을 듣고 나서 잠시 심사숙고한 후 호랑이가 틀렸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판결에 따라 호랑이는 소란을 일으킨 죄로 1년 동안 밀림에서 추방되어야만 했다. 떠나기 전에 호랑이는 사자를 찾아가 풀이 초록색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왜 당나귀 편을 들고 자신을 버렸느냐며 하소연했다. 사자가 말했다. 물론 나도 풀이 초록색인 걸 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와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너를 벌한 것이다. 논쟁을 하려면 자신보다 지식과 지혜가 높은 자와 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와 무의미하게 논쟁함으로써 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것이 내가 벌을 받는 진짜 이유이다. 여기까지 류시아님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였습니다. 어떤가요? 당신은 큰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정말이지 힘들어합니다. 누군가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생각을 꺾으려고 온 힘을 쏟아 반격을 하는데요. 그렇게 온 에너지를 모아 상대방을 꺾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남는 것은 적이 되어버린 사람과 자기 주장의 옳음을 강요하기 위해 까발려진 자신의 천박한 인격만 있을 뿐입니다. 서로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쓸데없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 없고 줏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도 제 생각을 존중해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진실은 그 사람의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옳기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넌 틀렸다 라고 말할 권리가 없음을 알고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화려한 말빨과 잘 짜여진 논리로 상대방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자기만의 세상에서 각자의 진실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오지랖을 피운다고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나의 진실은 과연 옳은가? 그것만 살펴보세요.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